봅시다. 자, 이거 근데 네, 연습 문제 요거 여러분이 그리기는 어렵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쵸? 이거 맞췄다. 네, 이게 그쵸? 수직 관계도가 저도 뭔지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끝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 영토 이렇게 그리면 맞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자 예술, 미술, 음악, 조각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잠깐만요. 근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한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적었네. 예, 이거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그쵸? 네.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고 라고 하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쵸? 네. 구성 요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라가 있으면은, 맞아요. 한국, 프랑스, 그다음에 뭐 독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그 미술하고 조각은 겹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조각을 넣으면 안 돼요. 그쵸? 조각 넣으면 안 되고, 다른 거 예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저 유빈 예술 쪽이 아닙니다. 예술에 들어간 그거 들어가면 되겠 문합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써먹는 네, 그렇죠. 그리고 봅시다. 네, 사람이 있는데 남편, 아이, 정치인이다. 남편이면서 정치인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는 남편일 수는 없죠. 그쵸? 네. 남편과 아이는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노총각이면서 백수인 사람은 그럼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네요. 여기에 이걸로. 아직 결혼을 못한 거요? 그거는 다 따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여기 노총각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백수인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이 남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배제시키자는 거지. 네, 정치인 꼭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내나 뭐 아까 말했던 것 같은 뭐 노총각 넣어도 돼요. 그렇죠? 네, 이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역사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자, 한국사 밑에 신라사가 들어가죠. 그쵸? 네. 자, 여러분, 신라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써볼까요? 세계사요. 세계사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한국사 네, 한국사랑 겹칠 수도 있죠. 그쵸? 네? 왜 이게 없어요? 세계 역사에 한국 역사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조금은 네. 들어가기 좀 미세하게.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 역사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혹시 교회사에도 한국 교회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한국은 나라잖아요. 그쵸? 네, 나라의 그 역사고, 교회는 그 별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계사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는 그 전체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 역사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선생님이 일본사 뭐 이런 거 넣었어요. 네. 다른 나라 역사 넣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알맞은 말을 넣고 유종관계를 수직관계도로 표현해달래요. 교통수단 밑에 비행기가 있고 재현이 여기 뭐 넣었어요? 기차요. 기차.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행, 기차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서현이는 여기 비행기 밑에 뭐 넣었어요? 전투기요. 전투기, 그쵸? 네, 제트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투기 해주시면 돼요.
자, 가구 밑에 재현이 뭐 넣었어요? 의자하고, 옷장이. 예? 아, 옷장이. 옷장, 그쵸? 옷장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의자 밑에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연아? 소파에. 네, 소파, 그쵸? 소파 있을 수 있고, 뭐, 그 컴퓨터 의자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접이식 의자, 이제 나무 의자 이런 거. 텐트, 캠핑 의자 있어요. 그렇죠? 캠핑 의자 같은 거죠. 나무 의자, 플라스틱 의자 다 좋아요. 그건 재료잖아요. 그럼 기준이 다르죠, 그쵸? 네, 자, 주어진 낱말의 그러니까 기준을 두 개 적용하면 안 돼요. 자, 주어진 낱말의 유종 관계를 분류하고 수직 관계로 표현해 달래요. 자, 가장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과목이요. 네, 교과목. 교과목, 그쵸? 교과목이 들어가야겠죠, 그쵸? 교과목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물리, 과학, 화학, 문학. 아니에요. 과학 밑에 문학, 물리와 화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학, 과학이요. 예, 문학과 과학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문학 밑에, 물론, 저기, 논리학에서 이렇게 다단어로 표현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일단 이렇게 분류합니다. 편의상.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네, 이거 따로 해야 돼요, 따로. 자, 문학 밑에 소설과 시, 수필이. 네, 시와 수필이 있겠네요. 그쵸? 네, 과학 밑에 뭐가 있어요? 화학. 물리와 네, 화학이 있겠죠. 그쵸? 네. 빠진 거 없죠? 네. 네. 네,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유종 관계 여기가 복습해 봤고요.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외연과 내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네, 외연을 넓히다라는 얘기 내포는 네, 들어봤어요. 내포는 들어봤어요. 내포는 들어봤죠. 그쵸? 네, 그 얘기야. 어떤 그 뜻을 말은 내포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 말은 그 뜻이 내포된 거지 하는 그 말로 많이 쓰죠. 네, 근데 논리학에서는 그게 다른 뜻은 아닌데 네, 조금 논리학적인 의미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네, 외연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냐면은 해당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개별 사물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종류라고까지는 표현 안 해도 되고 개별 사물의 전체 집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의 외연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집, 잡지, 전화번호, 법전, 성경책, 전기, 영어책에서 쭉 나오겠죠, 그쵸? 네, 전체 분류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전체 분류한 이 개별 사물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책의 외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유종 관계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전체가 뭐예요? 요놈의 외연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멍.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좀 어려워요. 네,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유종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그쵸? 네, 어떤 유 안에 들어가는 종의 전체 분류한 게 뭐라고요? 그게 외연이란 뜻이에요. 이해 안 되면 일단 외워요. 네. 그런 뜻입니다. 자, 내포는 뭐냐? 개별 종을 전체 분류한 게 아니라 이거는 속성을 전체 분류한 거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책의 내포의 개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속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글이 적혀 있는 거, 쪽과 장으로 나눌 수 있는 거, 눈으로 읽는 것 등등등등등등의 속성이 있겠죠. 그쵸? 네, 이러한 속성들을 쭉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유종 관계기는 해요. 그쵸? 네, 책으로 했을 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똑같은 유종 관계긴 한데
자, 이번에는 분류하는 기준이 뭐예요? 속성을 의미를 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네. 특징들을 쭉 전체 분류하면은 이제 내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속하는 개별 사물을 쭉 분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안 와닿죠, 그쵸?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헬멧의 내포는 뭐냐? 머리에 쓰는 거, 보호장구, 충격을 흡수하는 거 등등등등의 속성들을 쭉 모아놔요. 그쵸? 그러면 그게 뭐예요? 헬멧의 내포죠. 그쵸? 그러니까 헬멧이라고 하는 바가 무엇을 내포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의미들을, 속성들을 내포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에 대해서 적는 거구나. 네, 뭐라고요? 뭘 적어요? 내포가 네. 뭔가 무슨 물건의 그 특징을 적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특징을 전체적으로 쭉 분류해 놓으면 그게 그것의 내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내포들을 쭈르륵 해놓으면 그게 외연이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외연이 있으니까. 외연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헬멧의 외연이 뭐냐? 여기 헬멧의 내포는 속성을 쭉 해놨잖아요. 그쵸? 네. 헬멧의 외연이 뭐냐? 그럼 헬멧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들을 쫙 분리해 놓는 거예요. 종류. 네,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헬멧,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가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안전모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게 외연이고요. 예, 내포는 그게 아니라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어떤 특징을 내포하고 있느냐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헬멧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머리에 쓰는 의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내포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웨어는 뭐냐? 헬멧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적용될 수 있는 사물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아니라 이거는 사물이 종류들을 쭉쭉쭉쭉 얘기하면 외연이 되는 것이고 속성을 얘기를 하면 내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예.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외연이 넓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종에 속해 있는 개별 사물이 많다라는 얘기가 된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연을 넓힌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 어떤 해당하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주를 넓혀간다, 영역을 넓혀간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외연과 내포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종 관계처럼 이제 특징도 조금 알아볼게요. 자, 외연과 내포의 특징은 뭐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외연과 내포는 상반된다. 그래서 외연을 늘리면 내포는 줄어들고 외연을 줄이면 내포는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외연을 막 늘렸어요. 그래서 그 적용할 수 있는 개별 종류의 수가 개별 사물의 수가 쭉쭉쭉쭉쭉 늘어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물들에서 뽑아낼 수 있는 공통 특징들은 그럼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들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헬멧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네. 오토바이 헬멧 하나만 놓고 여기서 특징을 뽑아 봅시다 하면 많은 거 뽑아낼 수 있죠. 그쵸? 앞에 앞에 뭐 가리개도 있고 뭐 이런 거 막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외연을 늘렸어요. 외연 늘린다는 건 왜 개별 사물을 더한다는 거잖아요. 오토바이 헬멧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헬멧을 거기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가리는 이 특징을 요 가리는 게 있는 것이라는 특징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게 되겠죠. 그쵸? 그럼 내포가 뭐예요?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외연을 늘리면은 공통될 수 있는 속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럼 반대로 내포를 늘린다. 그러면 공통되는 특징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외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어떤 그 개념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U 방향이죠. 그쵸? 네, 위에 그 개념으로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외연은 넓어지게 되고 내포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예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생명체와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를 봅시다. 얘가 유고 얘가 종이잖아요. 그쵸? 그쵸? 생명체 안에 사람이 하위 개념이니까 유종 관계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사람에서 생명체로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생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 말고도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외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결과가 있죠. 그쵸? 근데 생명체면서 사람의 조건을 갖고 아니요. 잘 생각해봐요. 생명체라고 하는 거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유종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된 상태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생명체 말고는 사람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말고도? 뭐 곤충도 식물, 있고. 곤충. 그쵸? 여러 가지 막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U 방향으로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별 사물들이 늘어나면서 어때요? 외연이 넓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예? 재현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자, 생명체에 대해서 막 논하다가 이 내용을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끌어내려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외연이 줄어들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외연이 어때요?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쵸? 네. 네, 외연이 줄어드니까 속성들은 어때요?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은 늘어나면서 내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쵸? 네. 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 속성. 외연을 늘리면은 내포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쵸? 네. 내포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외연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요 반대되는 속성이 있는데, 자, 어떨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논하고 있는 그 개념의 대상을 한 단계 높이는 U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외연이 넓어지고 내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논하고 있는 개념을 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외연이 줄어들고 내포가 늘어나게 되는 특징이 나온다. 그쵸?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멍하죠, 그쵸? 네. 아직 숙제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니까 이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U 방향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U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개념의 추상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추상적인가요? 생명체가 더 추상적인가요? 생명, 생명체가 더 추상적이죠. 그쵸? 네, 추상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딱 할 수 있지만 생명체라고 하게 되면은 생명체 많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U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추상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덜 구체적이 되는 것이고 덜 구체적이 되니까 내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덜 구체적이니까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외연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설명한 게 이제 요거예요. 자, 봅시다. 이 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자, 일단 우리가 그 논의하려고 하는 대상을 교통수단으로 설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교통수단의 외연을 한번 분류해 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수단에 들어갈 수 있는 개별 종은 자동차, 비행기, 기차, 트럭, 승용차, 버스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쵸? 네. 요거 이해되죠? 그쵸? 자, 그럼 교통수단의 내포를 한번 분류해 봅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교통수단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생명이 없고 누군가 설계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고 먼 곳을 편히 가게 해주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대충. 근데 여기서 자, U의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추상성을 높여보고 상위 개념 단계로 넘어가 보자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설정한 개념이 뭐예요? 기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자동차, 비행기, 기차, 트럭, 승용차, 버스 밑에 나오는 거 여기 다 있죠. 그쵸? 네. 네, 선생님 여기 밑에 나오는 거 지워볼게요. 트럭, 승용차, 버스. 자, 그런데도 어때요? 칼, 컴퓨터, 시계 같은 로봇 같은 새로운 애들이 외연에 더 들어오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때요? 외연이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쵸? 그래서 U의 방향으로 나가면 추상성을 높이면은 외연은 확장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추상성을 높여놨으니까 구체성은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아, 그런데 기계라고 하게 되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나 누군가 설계한 것은 해당이 되지만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나 먼 곳을 편히 가게 해주는 것은 어때요? 이거 탈락해버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내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쵸? 네. 이해돼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낮춰보자는 거예요.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 낮춰보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비행기라고 하는 애 탈락해버렸죠. 교통수단에 있던 비행기라고 하는 애와 기차라고 하는 애,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쪽으로 와서 탈락해버렸구나.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탈락해버렸으니까 외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추상성이 떨어지고 구체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리고 대상이 더 구체적이 되니까 이제 어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연료를 태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것, 4개의 바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특징도 내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가 돼요? 네, 이 네. 얘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외연이란 무엇이냐? 어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물의 전체 집합을 외연이라고 하고 내포는 뭐냐? 그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의 전체 집합을 내포라고 한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둘은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쵸? 그래서 U 방향으로 나가면 뭔가 추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면은 외연은 늘어나지만 어때요? 속성은 줄어들면서 내포는 줄어들게 되죠. 그쵸? 반대로 종 방향으로 나가면 구체적인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면 외연은 줄어들면서 속성은 늘어난다. 내포는 증가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 네, 이게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재현이 이제 좀 손에 잡혀요? 네. 네, 이게 요 내용이에요. 네,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뭐예요? 수업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30분에 시작했는데 30분밖에 안 했는데 오늘 단락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주고 빨리 쫓아와줘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연습 문제 숙제입니다. 요거 5문제 있는데 요거 풀어보면서 자,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네.